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어느 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5일 동안 고립된 이곳에서 의료진들은 45명의 환자 중 일부에게 치명적인 주사를 놓았습니다. 구조가 아닌 죽음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비로운 선택이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충격적인 5일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오전 6시 10분. Early Sunday morning, Katrina had built into a dangerous Category 5 hurricane barreling towards New Orleans.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카테고리 3 강도로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과 폭우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죠.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는 뉴올리언스 업타운 지역에 위치한 317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이 병원에는 200여 명의 환자와 600명이 넘는 의료진, 그리고 피난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병원은 허리케인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On August 29, Hurricane Katrina slammed into the Gulf Coast. The world watched as the levees surrounding New Orleans failed, flooding the city, leaving tens of thousands stranded and more than 1,000 dead. 17번가 운하의 제방이 붕괴했습니다. 곧이어 런던 애비뉴 운하의 제방도 무너졌죠.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얼 병원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층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지하에 있던 발전기들이 하나둘씩 멈춰섰습니다. 이때부터 병원은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끊어졌죠. 더 심각한 건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나 포우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이미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5일간 계속될 지옥의 시작인 줄은 아무도 몰랐죠. 8월 30일 저녁, 메모리얼 병원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마저 침수로 작동을 멈췄죠. 에어컨이 멈추자 병원 내부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뉴올리언스의 무더위는 상상을 초월했죠. 실내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공호흡기, 투석기, 심장 모니터, 환자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의료 장비가 멈춰선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의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환자들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7층 ICU의 중환자들은 기계 없이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의료진들은 손으로 일일이 인공호흡기를 작동시키며 환자들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8월 31일 수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식수도 부족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거의 36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죠. 이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e will do what it takes. We will stay as long as it takes to help citizens rebuild their communities and their lives. 연방정부는 뉴올리언스 지역 병원들로부터 2,500명의 환자를 대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조 헬기는 제한적이었고 보트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죠. 게다가 가장 심각한 환자들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안나 포우 박사와 동료 의료진들이 끔찍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후, 병원 7층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간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목격한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포우 박사가 평소와 다른 침울한 표정으로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하나씩 몰핀과 베르세드를 투여하기 시작했죠. 9월 1일, 메모리얼 병원이 카트리나로 고립된 지 4일째. 이날 의료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조가 어려운 중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양의 몰핀과 다른 약물을 주사했다고 나중에 밝혀졌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랬습니다. 7층 ICU에는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 9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죠. 안나 포우 박사는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10mg의 몰핀과 5mg의 빠른 작용 진정제인 베르세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들은 몇 분 후 의식을 잃었고 30분 내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진통 목적의 몰핀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죠. 같은 날 오후 늦게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구조대원들이 7층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총 9명의 환자가 그날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9월 2일 금요일, 메모리얼 병원의 마지막 환자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7층에는 아직 9구의 시신이 남아있었죠. 그들의 몸에서 발견될 것들이 이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5년 10월, 카트리나가 지나간 지 2달 후 루이지애나주 검시관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병원에서 사망한 45명의 환자 중 23명의 시신에서 치명적 수준의 몰핀과 기타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약물 투여의 증거였죠. 2006년 7월 17일, 안나 포우 박사는 2급 살인 1건과 살인 공모 9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일한 간호사 로리 부도와 체리 랜드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죠. 하지만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을 영웅으로 여겼거든요. 전국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2007년 7월, 대배심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나 포우 박사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것이었죠. 간호사들에 대한 혐의도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안나 포우 박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 환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정말 이것이 자비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료진의 판단 착오였을까요? 이 사건은 미국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윤리, 환자 대피 프로토콜,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의료진 판단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죠. 2013년 퓨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셰리 핑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5 Days and Memorial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2025년 현재 카트리나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을까요? 2022년 애플 TV는 5 Days and Memorial을 바탕으로 동명의 미니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안나 포우 박사는 현재 루이지애나주에서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난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다른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있죠. 이 사건 이후 미국 병원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자 대피 우선순위 시스템이 명확해졌고 비상 발전 시설의 위치도 재검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을 위한 재난 윤리 교육이 의무화되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조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을 고통 속에 두고 떠날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이 더 인간적인 선택일까요?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내려야 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카트리나 이후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죠. 메모리얼 병원은 현재 완전히 재건되어 오크스너 헬스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긴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